안녕하세요. 대치영성입니다. 2019년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 35번, 36번 두 개 한번 같이 볼게요. 청중의 피드백이 연설자에게 도움을 준다. 연설자는 청중들을 바라보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겠죠. 그랬을 때 청중들이 그 연설자의 연설 내용에 대한 피드백, 눈빛을 주던 고개를 끄덕이던 대답을 하던 등등등을 하면 연설자가 그에 맞게 또 자신의 연설을 계속해서 설계해 나갈 수 있겠죠. 청중의 피드백은 연설자에게 도움을 준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서 원래 무관한 문장 찾는 문제예요. 이건 이제 내신에서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100% 실제 정답이 되는, 즉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는 문장 6번 문장은 제외하고 출제가 됩니다. 여기는 굳이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필요가 없는 거니까 아예 편하게 지워버리시면 좋을 거예요. 자, 진짜 1번부터 들어갈게요. 자, public speaking, 대중연설은 is, 입니다. 지금 여기다가 하이픈 이렇게 붙여서 한 단어처럼 보시면 돼요. 청중 중심입니다. Because, 왜냐하면 speakers, 연설자들이 listen,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데요. 무엇을 듣느냐? 그들 청중의 말을 듣는데요. 연설하는 동안에. 자, during은 전치사죠. 전치사 뒤엔 항상 명사가 뜨죠. 전치사 뒤엔 명사. 맨날 during은 while이라는 접속사와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곤 하죠. while 뒤엔 주어랑 동사를 포함한 절이 나온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during 명사. 자, 이제 내용 한번 이해해 봅시다. 원래 스피커는 스피크 해야 되는 사람인데 스피커가 오히려 listen, 듣는데요. 따옴표 따놔갖고 약간 단어를 강조했죠. 실제로 귀 기울여 들을 수도 있겠고 혹은 반응을 눈으로 볼 수도 있겠죠. 여기다 무슨 단어를 쓰던 간에 핵심은 뭡니까? 연설자가 관중들의 반응을 살펴서 자신의 연설을 설계해 나간다. 결국 대중연설은 스피커 중심이 아닌 관객의 중심에 있다. 요게 핵심이네요. 자, they, 그들은요, monitor, 주시한대요. 자, they 누군데요? 스피커죠. 결국 똑같아요. 스피커는 듣고 스피커는 보죠. 말하는 건 당연하거니와 보고 듣습니다.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 audience feedback. 키워드 나왔네요. 청중들의 피드백을 보고 듣습니다. The bubble and non-bubble signals. 자, 여기 있는 컴마는 뭐예요? 동격 컴마죠. 청중들의 피드백이 뭐냐? 언어적이건 혹은 비언어적이건 간의 여러가지 신호들이 바로 청중들의 피드백이죠. 자, 명사 끝났네요. 그리고는 갑자기 또 다른 명사, 그리고 동사. 그럼 동사 앞에 있는 명사를 주어라 부르니 명주동 완성됐죠. 주어가 동사한 명사. 자, 생략된 건 위치겠고 뒤에는 또 불완전문이 뜰 겁니다. 근데 뒤에를 보니까 명사, 주어 하나 보이고요. 동사 보이고요. 그 뒤에 명사 또 보이네요. 얼핏 완전문 같아 보이지만 아니죠. 사형식 동사, 즉 수요 동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a speaker, 얘가 간접 목적어, 그 뒤에는 직접 목적어가 비어있는 불완전절이죠. 결국 관중이 스피커에게 주는 언어적 신호 혹은 비언어적 신호, 한마디로 관객의 피드백, 이걸 스피커는 주시하고 스피커는 듣습니다. 다시 한번 이 모든 거의 주제, 퍼블릭 스피킹은 관객 중심이다. 자, 3번이요. audience feedback. 청중들의 피드백은요, 종종 indicates, 나타냅니다. 보여줍니다. suggest, 요런 단어로 다 바꿨어도 똑같은 뜻이죠. 자, 어쨌든 타동사고요. 이제 목적어 나올 차례. 목적어절에다가 웨더절 썼네요. 그럼 뒤에는 완전절이 뜰 테고요. 해석상 뭐뭐인지 아닌지를 보여줄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listeners. 듣는 사람들이, 즉 audience, 청중들이요. 첫째,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 둘째,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and 셋째,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자, 공통의 목적어 스피커의 생각을요. 자, 수학처럼 하면 이해하기가 쉽죠? 일종의 분배 법칙이에요. 얘가 X, 얘가 Y, 얘가 A, B, C라고 했을 때 마치 이런 그림이죠. 풀어서 한번 해보자면요. 청중들이 첫 번째, 스피커의 생각을 이해했는지. 두 번째, 청중들이 스피커의 생각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세 번째, 청중들이 스피커의 생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자, 이렇게 쓰면 기니까 X, Y 한 번에 묶어버리고 A, B, C 요렇게 병렬 취했죠. 요 말 이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걸 보여주는 게 그런지 아닌지의 여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청중의 피드백입니다. 대단히 중요하네요. 자, this feedback, 이런 청중의 피드백은요, assist, 다른 말로 하면 help죠. 도움을 줍니다. 스피커에게 도움을 줍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넘어갈게요. 자, 그것은 도움을 줍니다. 역시 it, 여전히 this feedback. 자, assist라고 바꿔 써도 되겠지만 바꿔 쓰면 안 되겠네요. 지금은 준사역 동사로 쓴 거죠. 용법상이요. 동사 원형 썼네요. 투생략된. 예를 들어 위에 있는 assist는 해석상 help로 바꿔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밑에 있는 help를 다시 assist로 바꿔 쓰면 여기는요. 여기는 처리할 방법이 없죠. 여기는 바꿔 쓸 수가 없겠어요. 자, it, 그것은 this feedback, 청중의 피드백은 도움을 줍니다. 목적어가 원형하도록. 즉, 스피커, 연사가 알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 무엇을 알 수 있게 도와주냐? 그 목적어로 지금 when to slow down, V1. 해석해보면 언제 to이야 할지, 의 to V죠. 언제 속도를 조금 늦춰야 할지를 스피커가 알게 도와주고요. 자, 두 번째요. explain something more carefully. 정확히는 explain이 V2죠. 그럼 똑같이 언제 뭔가를 조금 더 신중하게 자세하게 설명해야 할지를 스피커가 알게 도와주고요. 5억. 자, 병렬 끝났다는 얘기고요. 마지막 동사 even tell, 얘가 V3죠. 언제 심지어 말해야 할지를 스피커가 알게 도와준대요. 자, 뭘 말할 거냐? 청중들에게 말하겠죠? that 이하를. 직접 목적어절, 대절. 뒤에는 완전절 뜰 겁니다. 자, she or he. 누구예요? 스피커죠. 언제 연사가 will return, 돌아갈지, to an issue, 하나의 문제로 in a question and answer session, 질의응답 시간에. 화면 조금 내려서 at the close of the speech. 자, 뒤에서부터 해석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연설 마지막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죠? 그때 하나의 문제로 제가 돌아갈게요 라고 청중한테 언제 말해줘야 할지 요걸 스피커가 알 수 있게 도움을 줄 거래요. 청중들의 피드백이. 결국 자기가 이야기를 하면서 스피커가요. 자신의 이야기를 막 하면서 관중들의 눈치를 계속해서 살피는 거죠. 이해가 안 되나? 살짝 좀 늦춰야 할 타이밍인가? 이걸 알 수 있게 해주고요. 사람들이 막 다 끄덕이고 있고 뭐 다 재밌게 막 잘 듣고 있어요. 그렇다면야 상관이 없겠지만 다들 뭔가 아리송해하는 표정인 것 같으면 조금 더 지금 하는 내용을 신중하게 설명해 볼까? 이걸 언제 결정해야 될지 알 수 있겠죠. 혹은 설명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문제,
이따가 연설 막판에 있을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라고 언제 청중들에게 말해줘야 할지를 스피커가 또 알 수 있게 도와주겠죠. 뭐가요? 청중들의 피드백이요. 자, 여기까지 필기정리 한번 하시고요. 자, 6번 건너뜁니다. 여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마시고. 자, 7번 audience feedback은 assist 도와줍니다. 스피커를 도와줍니다. in creating 뭐뭐 하는데 있어서, 즉 스피커가 만드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거예요. A respectful connection with the audience 아주 존중하는 청중들과의 연결고리, 요걸 만드는데 도움을 줄 겁니다. 자, 일단 아까도 한번 했었죠. 만약에 여기 있는 assist를 help로 바꿨으면요, 뒤에는 냅둬도 되지만 특히 요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to create 가능하겠죠. 그리고 to 생략하고 create 가능하겠죠. 요런 식의 변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 요 단어 존중하는, 존경하는 요런 형용사인데, 이 단어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비슷한 단어로 이렇게 바꿔놓고 문제 낼 때가 좀 많아요. 예를 들어 요런 단어 respect에다가 able을 붙였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존경할 만한. 요 두 단어를 구별하는 방법은 요래요. respectable 요게 붙으면 존경할 만한, 스승 요런 거에 어울리고요. respectful 존경심이 full 가득 찼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존중하는 학생, respectful 학생, respectable 선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요런 단어도 있어요. respective 얘는 지금 존경, 존중이라는 말과는 별로 상관이 없고요. 각각, 즉 each 요 단어와 동의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단어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필기 정리 한번 하시고요. 다음 질문 같이 볼게요. 자, 36번 보시면 AI 로봇과 보통 로봇의 차이점. 결국 로봇은 로봇인데 인공지능을 탑재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무엇이 다른지가 포인트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순서는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1번 The basic difference 주어죠. 주어 뒤에 특히 차이라는 말 뒤에 요 표현 잘 나오죠. Between A and B 여기까지 수식 끝. AI 로봇과 우리 뭐의 줄임말이에요? 한번 써볼까요? Artificial Intelligence AI 인공적인 지능이란 뜻이죠. 인공지능 로봇과 일반 로봇 사이의 가장 기초적인 차이점, 그것은 능력입니다. of the robot, 로봇의 능력, 그리고 동시에 로봇의 소프트웨어의 능력의 차이입니다. 자, 수식 안 끝났어요. to-be가 뭐뭐 하는 능력, 요렇게 조금 멀리 있는 ability를 꾸며주고 있죠. 자, 그럼 to make decision, 의사결정을 하는 능력. and learn, V2죠. 요게 V1이고요. 학습하는 능력. and 요게 V3죠. 무슨 뜻입니까? 뭐뭐에 적응하다. 자신의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 로봇과 로봇의 소프트웨어의 의사결정 능력, 학습 능력, 자신의 주변 환경에 적응하는 그런 능력, 이 세 가지, 요 세 가지 능력이 바로 일반 로봇과 AI 로봇의 가장 큰 기초적인 차이점이래요. 자, 요 단어는 특히 기억하셔야 될 게 adapt to까지 자동사니까 to 빼먹지 않는다는 거 일단 잊지 마시고요. 뭐뭐에게 적응하다. 얘는 항상 구별하는 단어로 타동사 adopt, adopt 요 단어가 잘 나와요.
비슷하게 생겼죠? 채택, 채용, 입양, 하다. 자, 공통적인 의미가 뭐예요? 고른다, 선택한다 라는 의미가 있죠? OPT, 옵션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선택사항, OPT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ADOPT, adopt, 선택하고 고르다. adapt to, 뭐뭐에 적응하다. 요거 체크 하나 해두시고요. 자, based on,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from its sensor. 자, it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로봇이겠죠? 그래서 로봇의 센서로부터 얻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자신의 환경에 적응하거나 학습을 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그 로봇과 로봇의 소프트웨어의 능력, 이게 바로 AI 로봇과 일반 로봇의 기초적인 차이점입니다. 자, 2번이요. To be a bit more specific. 요만큼을 하나의 수거적인 표현으로 그냥 통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넘어가시고요. 자, 일반 로봇은 shows, 보여줍니다. deterministic behaviors, 결정론적 행동을 보여줍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과정이 뭐가 됐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결정론적 행동. 자, that is, 이라는 연결어고, 얘는 요렇게 길게 쓰기도 합니다. That is to say. 즉, for a set of inputs. 자, 일련의 한 세트의 여러 개의 input, 투입에 대해서. The robot, 그 로봇은 will always produce, 항상 만들어낼 겁니다. 같은 결과물을. 자, 결론이 똑같대요. 이 말이 결국 이 말과 같은 얘기죠. 어떻게 되든 결과론적 행동, 결과가 똑같다.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다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그 얘기가 바로 무슨 상황에서건 이 로봇이 생산해내는 아웃풋은 똑같다라는 거. 인풋이 달라지면 사실 아웃풋이 달라져야 되는 게 일반적인 인간이죠. 근데 어떠한 인풋이건 간에 무조건 아웃풋은 똑같이 나오면 이게 바로 일반적 로봇이죠. 인간과는 다른 일반적 로봇. 그럼 우리는 미리 알 수 있겠네요. 인간과 그나마 조금 더 유사한 인공지능 로봇은요, 인풋에 따라 아웃풋 또한 different, 달라지겠죠. 이런 건 비결정론적인 행동이겠죠. 자, 내용은 이미 다 봤습니다. 이제 포인트만 찝어 볼게요. 필기정리 아예 여기서 한번 하시고요. 화면 내려갑니다. 자, 예를 들어 연결어 미리 체크해 놓으면 좋죠. 그러나 자, 예를 들어 if faced, 분명히 접속사 뒤에 동사만 보여요. 동사가 맞다면 face 뒤에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겠죠. 마주할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즉슨 얘는 PP죠. 이렇게 접속사와 PP만 있으면 소위 말하는 분사구문 만들다 만 케이스. 지금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된 케이스죠. 여기서 생략된 주어는 누구예요? 무조건 주절의 주어. 똑같이 쓰지 마시고 대명사로 써야죠. it. 두 번째, 시제를 갖고 와야죠. will. 무슨 시제입니까? 미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영어에 있는 모든 시제는 다 해서 딱 두 가지만 존재해요. 기본형이면 현재. 반면에 would면 과거형이라고 부르겠죠. 그러고 보니 우리 앞에서 if, 가정법 얘기했었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would라면 여기도 뭐겠어요? 과거형 ved나 혹은 were 이런 걸 썼겠죠. 반면에 여기가 will이에요. 미래 시제라고 하지 마시고요. 기본형, 즉 현재 시제입니다. 기본형, 현재 시제. 그럼 여기에도 뭐 써야 돼요? 현재형 비동사 쓰시면 되죠. 자, 다시 한번 가정법의 시제 일치라는 얘기 한번 해봤어요. 자, 다시 가볼게요. 자, if it is faced with, 만약 얘가, 로봇이 be faced with, 마주했다면 똑같은 상황을.
such as 예를 들어 running into, run into 하면 뭐뭐와 마주하다, 마주치다 이런 거죠. 하나의 장애물을 마주치는 것과 같은 똑같은 상황에 로봇이 마주했다면 then 그렇다면 그 로봇은요 will always do 항상 할 겁니다. the same thing 똑같은 것을요. 자, 여기 밑줄 하나 딱 쳐본 다음에 the same output이죠. 결정론적 행동이죠. 이 로봇 무슨 로봇이요? normal 로봇이죠. normal 일반 로봇. 자, such as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은 결과물로 뭐가 있느냐? go around 우회하다. 돌아간다 이 얘기죠. 우회하다. 장애물을요. 왼쪽으로 무조건 돌아서 피해 나가는 것과 같은 무조건 똑같은 결과물을 산출해낼 거래요. 일반 로봇은요. 자, 이와 다르죠? 그러나 AI 로봇은 can do 할 수 있습니다. two things 두 가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개를 할 수 있대요. 자, 그리고 뒤에 보시면 the normal robot cannot. 자, 생각해 보시면 얘가 뭐예요? 주어고요. 얘가 뭐예요? 조동사까지만 썼죠. 그래도 똑같아요. 명주동이죠. 그리고 조동사 뒤에는 무조건 뭐? 동사의 원형이 있어야 되는데 안 보여요. 뻔한 단어라 생략했습니다. 해석해 보면 일반 로봇이 할 수 없는 두 가지 것. 역시 명주동 생략된 건 위치. 그럼 두 뒤에 목적어 있어야 되는데 없죠? 불완전문. 하고 괄호 닫혔어요. 자, 한계. 의사결정하기. 또 다른 한계. 경험으로부터 배우기. 이렇게 두 가지가 바로 two things죠. 정리하면 허나 인공지능 로봇은요. 일반 로봇은 절대 할 수 없는 두 가지, 즉 의사결정과 환경으로부터의 학습 이 두 가지를 할 수가 있대요. It, AI 로봇은 will adapt to 또 나왔습니다. 앞 지문에서 얘기했었죠. 뭐뭐에 적응하다. 자, 구별 뭐랑 해야 된다고요? 타동사 adopt, adopt 요거랑 구별해야 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AI 로봇은 적응할 거예요. 상황에, 즉 상황 따라 다른 결과물이 나오겠죠. and 그리고 may do 할지도 몰라요. something different 요 단어 중요하겠죠. 다른 뭔가를 할지도 몰라요. 자, each time이란 표현 뒤에 주어 동사가 요렇게 나오면 주어가 동사 할 때마다 뭐뭐 할 때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요때 each time 대신에 every time 이런 거 써도 돼요. 특히 whenever 이렇게 써도 되죠. 하나의 상황이 마주되어질 때마다 다른 뭔가를 하게 될지도 몰라요. AI 로봇은요. 자, normal robot 언제나 same. AI 로봇 그때그때 달라요. 키워드죠. 자, AI 로봇은요. may try to push 밀고자 노력할지도 모릅니다. the obstacle 장애물을 out of the way 길 밖으로요. 혹은 make up 만들어내려고 노력할지도 몰라요. 요렇게 병렬이죠. a new route 새로운 길을요. 혹은 새로운 목표를 change 바꾸고자 노력할지도 몰라요. 자, 여기까지 필기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결국 말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일반 로봇과 AI 로봇의 가장 큰 차이점, 결정론적 행동을 하느냐 아니냐. 일반 로봇은 언제나 same, AI 로봇은 그때그때 different, 달라요. 자,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